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권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소개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건 기업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고요. 한 15년 한 것 같아요. 한 3,000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로 CEO나 그다음에 그 기업의 오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대기업의 사장, 임원들을 평가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요즘 이거 인사철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장시킬 건지, 그다음 누구를 자리를 바꿔줄 건지, 누구를 아웃시킬 건지 이런 일도 이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기업의 사장, 그 다음에 이런 오너 이런 사람들을 자문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그 직급이 높다고 행복한 것만은 안 해요.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또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이제 해결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한마디로 제 직업을 정의하면 기업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의사 정도로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은 저는 서울공대 성균관 졸업했고요. 근데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가 59세죠. 그러니까 올해가 58세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2년 후면 저도 환갑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사실 지금 뭐 이렇게 현직에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나와서 산악인으로 대부분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산을 타고 있습니다. 그죠? 분당 같으면 불곡산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많이. 제 친구들 또 이제 주말은 안 타고 주로 주중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앞에 파전집 이런 데가 우리 친구들 많이. 그리고 저는 이제 뭐 LG화학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는 저는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주로 뭐 플라스틱, 고무 이런 재료가 제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다녔던 회사는 부평에 있는 대우차, 지금은 이제 한국 GM으로 이름이 바뀐. 거기서 한 8년 정도 이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임원 생활까지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43살 되던 해 이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올해가 한 15년, 16년 정도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좀 장황하게 들은 이유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 모든 게 처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늙어봤던 경험 있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요. 이번 두 번째 늙는 거다. 그쵸? 저도 처음으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뭐 50 이렇게 되면, 야,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그런 생각 들죠. 40이 넘었어. 야,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어느덧 내일 모레 60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늙는 것도 이게 새로운 경험이구나. 아무튼 멋지게 한번 늙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잘 살면 정말 이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되게 살벌하죠. 요즘에 12월 달이라 기업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잘리고 있습니다. 추풍낙엽처럼 잘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뭐 우리 천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의 실직자가 나오게 되면 그 집안은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은 동네입니다. 집안 하나에서 환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집은 완전히 원자폭탄 맞은. 근데 사실은 이제 삶은 사실은 좀 만만치가 사실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수를 많이, 고수라는 거는 뭐 어찌됐건 해도 이제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일정 경제에 오른 사람들을 제가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한 1000명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 주변에 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죠? 그 별거 아닌 사람인데 어찌됐건 뭐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의 오너가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도 어찌됐건 뭐 몇천 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걸 책임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저 뭐가 저렇게 다를까? 그죠?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올라갔을까? 저렇게 잘 살고 삶의 질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을 썼고 지난번에 어떤 북포럼이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김정미 아나운서를 만나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를 약간 좀 앞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사실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인들한테 일방적인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벌써 구도가 이상하잖아요. 구도가 뭐냐면 나는 똑똑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약간 멍청한 사람 이렇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데 대화라는 건 질문을 해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더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되게 허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오래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좀 답하기 좋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좀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이게 사회도 봐주시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2주 전에 군산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여자만 셋이 있는데 딸들 둘, 28, 26 셋을 이제 데리고 군산에 갔었습니다. 사실 군산은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경치가 끝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옛날엔 굉장히 영화를 누렸던 동네지만 지금은 약간 쇠락해가는 인구 30만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군산을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물론 거기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갔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가 먹거리가 좋아요. 맛있는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내가 설득을 했죠. 야, 아빠가 이러이러한 식당을 갈게.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식당이 빵집입니다. 이성당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이성당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빵집인데, 군산에서도 약간 군산도 신도시가 생기고 약간 구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은 썰렁합니다.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성당 앞에만 바글바글해요. 그죠? 지금도 빵을 줄을 서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줄을 서서. 근데 그 집은 제일 유명한 게 야채빵하고 이 단팥빵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저는 몇 번 먹어봤으니까 이제 막 사고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혼자 먹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이런 사람들한테 좀 선물하려고 택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택배를. 그래서 내가 11월, 그때가 중순쯤 됐죠. 11월 중순쯤 됐었으니까, 빵을 한 7박스 정도를 이제 주문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2달 반을 기다리라는 거야. 빵을 받으려면 2달 반을. 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을 써갖고, 백을 쓰면 되게 약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막, 그러면 약간 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7박스를 해서 우리 누나네 막 이렇게 보는데, 우리 명께서 먹어보고,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처음 먹어봤다. 응? 그래서 그 다음날 간 집은 일회옥이라고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그렇죠? 딱 단돈 5,000원이에요. 저기 군산에 가면 그 콩나물 국밥집들이 한 20개 정도가 몰려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만 바글바글해. 그 집만. 가는데 한 30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 기다리는데도 그것도 없어. 야,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기다리는 거야. 신경을 안 써. 그냥 길 바닥에서.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더라고. 그냥. 다 기다리니까. 그래서 30분 기다려서 제가 이제 콩나물국밥 먹었는데, 야, 내가 이거 서울에서 먹으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생각했더니 15,000원까지 내가 낼 수 있겠어요. 응? 근데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야, 죽입니다. 세상에 콩나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거의 머리를 빠뜨리고. 응? 그러니까 그리고 앉는 것도 막 안 쳐, 그냥. 여기 다 됐어요.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합석, 막 이렇게. 꼬면 나가라 이거지. 근데 아무 불만이 없어요. 왜? 워낙 맛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산이 납니다, 그 동네. 점심은 내갈비라는 데서 내갈비. 그러니까 내 할 때 내갈비입니다. 군산 토베이가 알려준 거죠. 거기는 떡갈비 전문집입니다. 그 집에서 떡갈비 먹는 순간, 내가 그동안 먹었던 떡갈비는 떡갈비가 아니구나. 그동안 먹었던 건 함박 스테이크구나. 그죠?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가 있는가. 이야, 거기 보니까 사장님은 키도 작고 되게 왜소하고 이렇게 좀 사람이 외모는 볼품이 없는데 그 식당 앞에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 벤치더라고. 사장님은 일주일에 4일밖에 근무를 안 한대요. 나머지는 골프 치고 노는데 몰래면 오고 말래면 하고. 제가 사실 이제 식당 3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군산이라는 데 어찌다가 상권도 다 죽은 동네고 다 쇠락하는 동네지만 주특기 하나가 명확하니까 어찌됐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이제 불황에다가 해갖고 이제 먹는 장사로 많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먹는 장사를 보면 참 무책임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대가리 없게 하면서 식당 차릴 생각을 할까? 난 용기가 담대해. 어떻게 이렇게 맛을 없게 하면서도, 그게 팔릴 거로 생각해? 지가 먹어보면 몰라? 이걸?
이걸 김치찌개라고 끓였어? 그리고 맨날 불황을 탓하고 이래요. 뭐 중국 경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요. 저는 음식 장사뿐만 아니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한 우물이라도 명확하게 잘 파면 사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다 직무유기예요. 대강합니다.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렇죠. 그래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뭐 그쵸. 늦지막히 갔다가 그냥 대충 그래서 뭡니까? 맨날 우리가 드라마 또 재벌 드라마만 보잖아요. 우리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몸은 개천에서도 항상 드라마 우리가 사는 수준은 재벌에 맞춰 있잖아요. 맨날 그죠? 재벌집 아들하고 찌질한 딸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눈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은 완전히 무슨 자동차도 포쉐, BMW 이런 벤츠 이런 건데 몸은 어때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몸은 게으르고 눈은 높아졌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업에 대해서 충실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뭡니까? 역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삶은 가방끈이 아니라고요? 헛소리야. 가방끈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방끈이에요. 왜? 여러분 가방끈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그만큼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학생은 역시 그래도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 무슨 일인들, 물론 가끔 예외는 있지만 성실성이 중요한 것들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 할 때도 옛날에 보면 한 가지 주특기만 잘 키우면 된다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20살 때까지는 성실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집에 가고 싶어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인내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고수를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한 우물을 잘 파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자리가 이렇게 좀 썰렁한 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관심만 가지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화경이라는 그런 불경에 보면요.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도 이 식물들 자기 뿌리만큼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큰 소나무는 물을 쭉쭉 빨아들이지만 저 작은 풀은 조금밖에 못 빨아들이는 거죠. 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여기 온 분들을 사실은 높이 평가합니다. 왜? 어쨌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지금 생활에서 뭔가 변화 주고 싶고 하니까 끊임없이 촉을 뻗쳐서 뭐가 없을까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이러한 정보가 있어도요. 그죠? 입력이 되지 않죠. 만일 오면은 2만 원씩 준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예? 아마 인산이 냈을까?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한마디 얘기가 사실 2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2억의 가치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면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옮겨야 되겠다. 전셋값이 올라서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그랬다. 그럼 그때 제일 들어오는 정보는 어디예요? 어느 동네가 싼지, 그쵸? 어느 동네가 교통이 좋은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요. 뭔가 늘 촉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삶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삶의 질.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촉을 세우고 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아집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두 번째 강의하실 분은 자녀 교육 쪽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보면요. 우리 결혼식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호텔에서 할까, 어디서 교회에서 할까, 그죠? 결혼식에 옷을 뭐 입을까, 부케는 어떻게 할까, 식사, 이거는 정말 머리가 빠지도록 다 공부 준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는 준비하잖아요. 그죠? 결혼이란 무엇일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 완전 무면허로 자동차를 모는 거야. 대형 트럭을 모는 거야. 막 사고 치고 이혼한다는 거, 그러니까 충돌 사고가 나갖고 그게 이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받으려도 우리가 보면 인생은 굉장히 무모하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지지난주엔가는 저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에 가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에 갔는데 거기 사장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 코스닥 상장 회사가 10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등인 회사입니다. 그죠? 매출액은 한 800억밖에 안 돼요. 800억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30% 되더라고요. 그건 38이 24, 1년에 2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죠. 엄청난 회사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률 보통 1%, 2% 냅니다. 근데 30% 되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 사장은 이채훈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64세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어찌다건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사훈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MIRI. 미리미리. 사원이 미리미리입니다. 그죠? 성관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 두 번째 사원이 나와요. 물어봐라. 딱 두 가지 사원입니다. 그죠? 심플해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복잡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심플해야 돼. 그죠? 뭐든지 미리미리 하라 이거죠. 공부도 미리미리 하고, 그죠? 건강도 미리미리 챙기고, 대인관계도 미리미리 다 좋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찬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3,000번 했지만요, 강사료가 미리 들어간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강사료 미리 줘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죠? 강의 3,000번 했지만 유일한 회사입니다. 물론 며칠 전에 제가 필터텍이라는 회사 했더니 그 회사도 강사료 미리 있고 막긴 하던데, 두 번째 물어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 자기들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보니까 자기가 잘 관찰해봤더니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주더라, 이거. 이런 물건 어디 가면 만들 수 있어요? 라든지. 이런 거 좀 아는 사람 없어요? 잠깐 물어보면 다 도와주더라, 이거죠. 근데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물어보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입 꾹 닫고 있는 거죠, 꾹.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 테스트 할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과 물어보지 않는 사람. 그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물어봐요? 그죠? 왜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쪽팔릴까봐. 그죠? 자기가 뭘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은, 물어본다는 건 뭡니까? 일정 경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 10분 정도 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테스트 이렇게. 그죠? 지금부터 물어볼 걸 다 챙기셔야 될 거예요. 순서대로 넘어갈 겁니다. 순서대로. 갑자기 나가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도 나오잖아요. 불치하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이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수학 경시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애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 0.25%밖에 인구가 안 되죠. 사이즈는 충청도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벨상의 25% 차지하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이스라엘보다 엄청난 대국이죠. 하지만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애들은 계속 물어보는, 후추파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들은 좀 물어보지 못하게 하죠, 어른들이. 그죠? 어른들이 눈을 뜨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눈을. 어린 게 말이야. 눈 똑바로 치켜뜬다고 그러고. 아니면 어쩌라는 거,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애가 자폐 증세를 나타내면 좋아하나 봐. 그죠? 자폐증 환자들은 눈 안 맞추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생 뽑을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선생을 뽑잖아요? 우리나라는 임용고시라는 건 임용고시. 근데 천하의 무지한 방법입니다. 시험으로 선생을 뽑다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A급들이 들어가지만 사실 들어가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생을 뽑아요? 이스라엘은 가르칠 때 네 생각은 뭐냐? 라는 질문을 얼만큼 적절할 때 자주 하느냐. 그게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네 생각은 뭐니? 근데 아무 때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되게 적절할 때 얼만큼 자주 쓰느냐. 이게 좋은 선생의 척점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질문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똑똑한 애들도 학교 들어가게 되면 입을 꽉 다뭅니다. 좀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들어서 깨야 돼요. 여긴 학교 졸업하셨죠? 지금 깰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도 없잖아요. 뭐 질문한다고 누가 뭐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느꼈던 고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고수는 계속해서 학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빌딩 쇼핑이 취미야. 쇼핑 하잖아요, 쇼핑. 근데 이분은 빌딩 쇼핑하는 게 취미더라고요, 빌딩. 500억짜리가 400억에 나와서, 야, 저거 사야지. 그죠? 이게 취미입니다. 그죠? 뭐 사실 뭐 빌딩이 한 몇십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취미가 뭔지 아세요? 책방 가서 책 보는 거. 그죠? 책방 가서. 난 걱정이 되더라고. 저 돈을 어떻게 다 쓰고 죽지. 난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 사람은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저렇게 많은 돈을 저거, 응?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시간만 남은 그 반대의 루닛에 가서 계속 책을 사고, 보고 사고, 맨날 이렇게 싸갖고 와서. 그 화제도 큰 책에 관련된 화제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earners are learners예요. earners 뭡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are learners.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라 이거죠. 배우는 사람이라 이거죠.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퍼스트 클래스 스튜어디스가 잘 알기에 일본 공항에 스튜어디스가 이 1등객 손님들을 관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거. 왜? 집에서 이미 신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즘 오프라인 신문을 하나라도 보시는 분 손 한번 드세요. 인터넷으로만 본다. 요즘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오프라인 신문은 거의 안 봐요. 근데 저는 5개 정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꾸준히 이 전두엽을 탄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활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치매의 가장 많은 증조가 뭐냐면요,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이 치매가 많이 걸려. 왜 텔레비 볼 때는요, 뇌를 쓰는 것 같지만 뇌를 쓰지 않습니다. 멍 때리고 봅니다. 그렇죠? 입을 쫙 벌리고, 텔레비 보는 사람은 쫙 얼굴을 보세요. 입을 벌리고, 이게 표정입니다. 머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머리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신문을 볼 때는 어떤 표정을 줘요? 되게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좀. 되게 지적으로 얼굴이 변해요. 그냥 관찰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뭔가 신문을 보거나 무슨 어려운 그런 책을 볼 때의 표정과 멍 때리면서 맨날 예능 프로 같은 거 낄끼덕거리면서 1박 2일 같은 거를 계속 볼 때의 표정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래서 나덕렬이라는 사람이 뇌미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뇌미인. 뇌가 아름다워야 된다. 근데 그분의 핵심이 뭐냐면 전두엽을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전두엽을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는 거라는 게,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다는 건 머리 쓰는 겁니다. 머리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번을 관찰해 보니까 책을 보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습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겠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고 무가지나 보고 낄끼덕거리면 텔레비만 보면서 몸은 재벌을 쫓아가네. 그 얼마나 갭이 커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뭐 신문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신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송도요, 이 화면으로 보는 방송보다는 라디오 방송이 훨씬 좋습니다. 몸에. 왜? 여러분, 라디오 연속곡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강화 도련님 이런 거 볼 때 어때요? 막 상상의 나라에 핍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오북 같은 거, 경기방송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런 방송 좋아요. 왜? 저는 라디오 듣고 가면서 항상 그런 오디오북 같은 거 많이 듣거든요. 왜? 이거는 머리 쓰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보는 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보이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하나가 다 지식 덩어리입니다. 지식 덩어리예요. 그죠? 호기심을 가지면 자꾸만 파괴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좀 이렇게 좀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전 요새 뭐 불교 공부도 하고 있고 사주명리 공부도 하고 있고 계속 뭔가 운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야,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까? 그래서 친구가 술 먹으러 나오더라도, 술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 솔직히. 그죠?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술을 먹으러 갈까? 이걸 볼까? 그랬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에 취미를 갖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생활을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몰려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속이 허해서. 어디 저기 나가면 뭐가 없을까? 그쵸? 나만 하면 혹시 나는 왕따 되는 거 아닐까 하니까 자꾸 몰켜다니는 거야. 여러분, 몰켜다녀서 뭐 좋을 게 뭐 있어? 술 퍼먹고, 여러분, 송년회 많이 했다고 그 사람 대접받아요? 야, 송년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분당에서 출마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몰켜다녀요?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뭔가 집중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계속 거기서 뭔가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사실은요,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쫓아옵니다.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지나치게 건강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병원은 쇼핑 다니듯이 다니는 소리. 맞아, 뭐 최악이죠, 최악. 여러분, 행복이나 건강은 뭡니까?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일을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근데 행복을 쫓다 보면 행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럼 세상 만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건 거짓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해. 막 원해서 들이댔어. 막 들이대. 그랬더니 그녀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래요? 그리고 돈도 그래요. 돈 한다고 돈이 벌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이제 발전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뭐 제 강의 정도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예?